자, 고압 배전선로의 보호다. 고압 배전선로 보호. 우리 배전은, 그러니까 송전은 전기를 전송할 때 철탑을 이용했는데 배전은 거의 전주를 이용할 거예요. 전주. 이렇게. 그래서 전주를 통해서 전선이 쭉 갑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자, 요런 고압선이 갈 건데, 자, 고압이면 뭐 3.3kV, 6.6kV, 뭐 22.9kV 이런 거 특고압, 자, 이런 것들이 가는 거예요. 자, 가고 여기에 어떤 걸 쓸 거냐면 뭐 쓰는 거예요? 주상 변압기를 쓸 거예요. 주상 변압기. 자, 그래서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여기 고압의 전압을,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꾸겠죠. 바꿔서 우리 수용가, 뭐 집 있다 집. 그러면 수용가라고 합니다. 수용가. 이 수용가에 뭐 220V 보낸다. 그러면 여기서 전압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배전이에요. 배전. 그런데 배전 선로를 한번 보호해보자 그겁니다. 배전 선로 보호. 자, 그러면 뭐 대략적인 그림, 요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R이라고 표현한 거 있죠. R. 얘가 리클로저예요. 리클로저. 리클로저. 그러니까 리클로저는 뭐예요? 다시 닫아준다. 이거 우리말로 하면 어떤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재폐로. 재폐로 장치다 보시면 돼요. 우리 고속도 재폐로 장치 막 했었잖아요. 그죠? 어디서 했었어요? 어디서? 우리 송전에서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방식을 쓴다.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 좋죠. 그죠? 선로가 이렇게 가다가 얘가 다 좋은데, 자, 어떤 나뭇가지 같은 데 걸렸어. 이렇게. 이걸 무슨 사고? 지락 사고. 자, 지락이 발생하면 지락전류 IG가 흐르겠죠? IG라는 지락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그 지락전류가 갈 길이 있어. 길이 있어, 길이. 그러니까 여기 중성점 접지축으로 지락전류 IG가 흘러요. IG가. 그러면 IG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IG가 커요, 작아요? 크죠.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커요. 크니까 지락전류를 검출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용이해요. 검출이 쉽다 보니까 차단기 어떻게 돼요? 차단기. 그냥 동작 해버려요. 차단기가 동작하면 전기 공급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바로 동작해버리니까 안정도는 어떻게 돼? 안정도. 안정도는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왜? 우리 안정도 개념은 뭐야? 안정도. 안정도 하면 식 P는 X분의 VS VR 사인 델타 와트예요. 자, 이게 자꾸 헷갈려요. 그죠? 차단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차단하면 좋아. 그런데 한전 입장에서는 차단하면 이 전기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정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락이 됐을 때 차단기를 한 번에 딱 동작시키지 말고 지락이 나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O, T, 코, T, 코. O, T, 코, T, 코. 자, 요게 고속도 재폐로 방식이에요. 자, 일단 지락이 나면 오픈 시켜라. 일단 오픈. 그 다음에 몇 초 있다가 0.3초 있다가 클로즈. 닫아라. 그리고 다시 오픈. 그리고 몇 분 있다가 1분이나 3분 있다가 다시 클로즈. 닫고 다시 열어라. 이게 재폐로 방식이에요.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게 재폐로다. 재폐로. 재폐로. 그러다가 요 나뭇가지가 사라졌어. 이렇게 재폐로 하는 동안 이 지락이 해소가 됐어. 해소. 해소가 되면 전기 차단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보내라. 요게 고속도 재폐로 방식입니다. 고속도 재폐로 방식. 자, 그러면 니콜로죠. 얘도 재폐로 방식이라고요. 니콜로저도 어떤 선로에서 이렇게 지락 사고가 나면 얘가 바로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얘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거 재폐로를 하는 거예요. 재폐로. 자, 그러는 와중에 요 지락이 해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전기 공급해라. 요게 니콜로저의 특징입니다. 니콜로저의 역할이고요. 네.
자, 두 번째 니클로저는 요거 차단 기능, 즉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고장 전류 차단돼. 단지 제폐로만 할 뿐이야. 차단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니클로저는 고장, 지락 같은 거 나면 제폐로 한다, 제폐로. 제폐를 하다가 고장이 사라지면 계속 공급. 근데 고장이 안 사라지고 계속 고장이야. 그러면 영구 고장이라고 인식을 해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완전히 고장이다. 그러면 그냥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무전압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섹셔널라이저. 얘가 중요해, 얘가. 섹셔널라이저. 얘는 뭐냐면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어. 차단 안 돼. 고장 전류 차단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앞에서 달로기 배웠잖아요. 달로기. 달로기처럼 생각하면 돼요. 달로기. 달로기하고 똑같다는 게 아니라 달로기 같은 기능을 한다 보시면 되고. 자, 얘는 그럼 달로기는 뭐예요? 달로기는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만 동작했죠. 달로기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니클로저가 열려 있어야만 동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전압 상태. 그러니까 전압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 무전압 상태에서만 개폐가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섹셔널라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섹셔널라이저는 항상 R보다, 니클로저보다 앞에 있어야 돼. 이해되시나요? 즉, 이 섹셔널라이저 뒤에는 반드시 후비 보호 장치가 있어야 돼요. 후비 보호 장치. 니클로저든 아니면 차단기든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그러니까 이 순서도 물어볼 거예요. 순서도. 그러니까 섹셔널라이저는 항상 니클로저보다 앞에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동작을 시켜볼게요. 자, 지락이 났다. 지락이 났으면 니클로저가 먼저 열고 닫고 이걸 한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한 번 열고 닫았는데 지락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냥 순시적인 동작이구나. 순시적인 고장이구나. 잠깐 고장 난 거구나 해서 전기를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고 닫고 계속 하는데 얘 고장이 해소가 되지 않아. 그러면 얘가 영구 고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얘가 연다고요. 나중에는. 열어요. 그러면 이게 전압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이게 없는 상태죠. 무전압 상태죠. 무전압 상태에서 섹셔널라이저가 열린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정정을 해요. 우리가 얘를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동작시키면 되냐고. 자, 만약에 3회 열리면, 그러니까 열리면이라는 거는 오픈되면 열리면 동작해라. 우리가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 이거 뭐냐면 니클로저가 3회 열리면 그냥 얘가 동작해라. 이렇게 세팅한다고요. 정정을 한다고요. 아니면 4회 열리면 네가 동작해라. 이렇게 세팅해요.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니클로저는 계속 열고 닫고. 근데 3회 열었어. 그러면 얘가 3회 열렸네. 얘가 탁 끊어지는 거예요. 무전압 상태에서. 끊어지면 얘가 아무리 동작해도 이제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이렇게 둘이가 협조를 해서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클로저, 섹셔널라이저. 그 다음에 라인 퓨즈는 각 수용가 아니면 전기 쓰는 어떤 장소에 단락 보용으로 달아놨다. 라인 퓨즈입니다. 퓨즈. 이 순서 기억하세요. 니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이 앞에는 변압기용 차단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후비 보호, 이쪽으로 갈수록 전위 보호다. 후비 보호. 그러니까 섹셔널라이저는 항상 니클로저나 차단기 같은 후비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얘가 앞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니클로저는 모양으로 보면 이 정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니클로저입니다. 고장 전류 차단 기능이 있어요. 얘는 재폐로를 한다. 재폐로. 지락 같은 게 나면 열고 닫고 이렇게 재폐로 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섹셔널라이저예요. 섹셔널라이저는 고장 전류 차단하지 못해요. 그리고 열고 닫을 때 항상
무전압 상태에서만 열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니콜로저가 열어줘야 얘가 동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전주 전봇대 이런 게 막 설치돼 있어요. 여기에 막 설치돼 있어요. 이렇게 구간별로. 그 다음에 라인 퓨즈는 이런 모양이겠죠. 퓨즈 이렇게 퓨즈. 현장에서는 이 퓨즈를 제낄 때 여기 우리 디스컨봉이라고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디스컨봉. 그걸로 여기 고리를 딱 걸어서 탁 빼요. 이렇게. 넣을 때도 여기 고리 넣어서 이렇게 넣고요. 이게 라인 퓨즈입니다. 라인 퓨즈. 자, 이게 문제 나올 거예요. 보호협조 구성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 물어보면, 자, 변전소 차단기 시작, 그 다음에 니클로저, 그 다음에 섹셔널라이저, 그 다음에 라인 퓨즈. 이 문제 맞추려면 어떤 것만 보면 돼요? 얘만 보면 돼요. 예. 얘는 니클로저 반드시 다음에 나와야 된다. 다음에. 얘가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얘는 무전압 상태에서만 동작이 되기 때문에 무전압을 시킬 수 있는 장치가 앞에 필요한 거예요. 그 장치가 니콜로저나 차단기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왜 설치하느냐? 그럼 얘네들은 정전 범위 확대 방지죠. 정전 범위 확대 방지. 아니면 사고 구간 축소. 뭐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지랑 났을 때 그냥 바로 차단해 버리면 정전 범위가 확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놓고 뭐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서 웬만하면 그냥 같이 보내라, 그냥 그거예요. 회수가 될 수 있으면, 순간적으로 고장이 났으면 그냥 보내라. 그런데 영구 고장이면 어쩔 수가 없이 정전되겠죠. 이렇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 보호인데, 자, 얘는 여기 과전류 보호, 얘가 별 5개를 해놓으세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됐는데 얘는 잘 나와요. 필기에서도 잘 나오고 실기에서도 잘 나와요. 주상변압기의 과전류 보호. 과전류라는 건 전류가 커지는 게 과전류예요. 과전류가 발생하면 여기 우리 주상변압기의 고압측하고 주상변압기의 저압측을 어떤 장치로 보호해야 되겠죠? 이 보호장치는 어떤 보호장치? 고압측은 앞에도 했습니다. COS. 자, COS를 여기다 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표현할게요. 이렇게. 이게 COS 기호다. COS. 그래서 COS는 컷 아웃 스위치 이렇게 부릅니다. 컷 아웃 스위치. 그 다음에 저압측은요. 여기다가 뭐 달아요? 여기다가 캐치 홀더를 달아요. 캐치 홀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저압에 접지가 안 되어 있는데 접지해야 되겠죠? 접지. 저압측의 한선은 반드시 접지해라. 이렇게. 그리고 접지 기호 2 쓰면 됩니다. 접지. 자, 요거 접지하는 이유 앞에도 한번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접지. 우리 주상변압기에 이쪽은 고압측 코일이 있을 거예요. 고압측. 그 다음에 이쪽은 저압측 코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고압 코일과 저압 코일을 만약에 다 써. 이걸 우리는 1, 2차 측의 혼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혼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쪽 1차 측은 13,200V예요. 2차 측은 220V예요. 근데 두 개가 딱 붙은 거예요. 그러면 13,200은 어차피 이 전압에 대해서 절연이 되었으니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근데 밑에는 절연이 얼마큼 되어 있어요? 절연이 220만큼 되어 있겠죠? 근데 이 두 개가 딱 붙으면 이 전압이 얘처럼 엄청 높아져 버리겠죠. 그러면 이 저압측의 선로도 문제가 있겠고 기기도 문제가 있겠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단다. 접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접지를 왜 하느냐 물어보면 1, 2차 측이 혼촉이 되면 전압이 높아진다. 고전압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COS, 컷 아웃 스위치입니다. 퓨즈예요, 퓨즈. COS, 퓨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캐치 홀더. 캐치 홀더는 어디다 설치한다고요? 접지된 쪽이 아니라 비접지 측에 설치합니다. 비접지 측. 중요합니다. 필기에서도 물어보고 실기에서도 물어봐요. 방금 했습니다. 주상변압기 2차 측을 왜 접지하느냐? 1차, 2차 측 혼촉됐을 때 2차 측에
전압 상승을 억제하는 거다. 이거 보시면 돼요. 자, 10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전 방식으로는 다중접지 방식인 22.9kV 계통으로 되어 있고 이 배전선에 사고가 생기면 그 배전선 전체가 정전이 되지 않도록 선로 도중이나 분기선에 다음에 보호장치를 설치해서 상호 협조를 기함으로써 사고 구간을 국한하여 제거시킬 수 있다. 설치 순서가 옳은 것은. 자, 문제가 엄청 긴데 우리는 여기 보기만 봐도 그냥 다 알아야 돼요. 요 문제 나오면. 자, 일단 어떤 것부터 보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문제 풀려면 뭐부터? 맞아요. 섹셔널라이저만 보면 돼요. 얘는 이런 얘네들. 또 얘는 어디 있어? 얘네들. 섹셔널라이저만 보면 된다. 자, 답 그냥 바로 보이시나요? 2번. 섹셔널라이저는 반드시 니콜로저 후단에 설치해야 돼. 그러니까 앞에 설치해야 돼. 전단에. 얘가 앞으로 오면 무전압 상태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섹셔널라이저는 니콜로저 다음에 설치해라. 이렇게. 니콜로저 앞으로 갔으니까 안 돼. 얘도 니콜로저가 제일 끝에 있으니까 안 돼. 또 얘는 니콜로저 다음에 있는데 라인 퓨즈가 끝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갔어. 이렇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중접지 계통에 사용되는 재폐로 기능을 갖는 일종의 차단기로서 과부하 또는 고장전류가 흐르면 순시 동작하고 일정 시간 후에는 자동적으로 재폐로 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죠. 재폐로 얘가 영어로 하면 니콜로저. 답은 1번. 다음 13번. 선로 고장 발생 시 타 보호기기와 협조에 의해 고장 구간을 신속히 개방하는 자동 구간 개폐기로서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어서 차단 기능에 있는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로 설치되어야 하는 배전용 개폐기는 그랬습니다. 어디가 포인트예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단 기능이 있는 후비 보호 장치와 직렬로 설치돼야 됩니다. 차단 기능 있는 거, 니콜로저나 차단기와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섹셔널라이저입니다. 다음 16번. 주상변압기에 시설하는 캐치홀더는 다음 어느 부분에 직렬로 삽입하는가? 어느 부분에? 맞아요. 2차 측에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비접지 측에 설치합니다. 답은 3번. 자, 17번 너무너무 중요해요. 배전선로 주상변압기에서 공압 측, 저압 측에 주로 사용되는 보호장치의 조합으로 적합한 것은 그랬습니다. 고압 측은 COS, 컷아웃 스위치, 저압 측은 캐치홀더. 그런데 여기 프라이머리가 붙어있죠? 얘는 전원 측이라는 의미예요. 1차 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돼요. 1번. 그냥 컷아웃 스위치하고 캐치홀더만 알아두시면 돼요. 프라이머리는 전원 측이다.